같았던 조선 땅. 인천, 부산, 군산, 그리고 강경. 한국교회 선교촉이 물길이 닿는 곳이면 어김없이 믿음을 실은 복음선이 도착했다. 물길로 전해진 복음의 자취. 충청 지역 전도의 시작은 바로 이곳 강경에서부터 시작됐다. 야트막한 산과 느릿한 금강이 논산 평야를 휘돌아 나가는 지역 강경. 이곳은 육로와 수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옛부터 강경 포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됐다. 또한 조선 3대 시장의 명성과 영화를 누렸던 곳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이제 충청도 지역은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과 더불어서 이쪽 지역은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물론 초기에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충청남도 지역을 이제 관할했었습니다. 남장로교 선교부가. 하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 다시면 인적 자원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남장로교 선교부가 이제 북감리교회 선교부 쪽으로 이제 이관을 함으로써 이쪽 지역은 이제 북감리교 선교 지역이 됩니다. 강경의 그 교회 시작도 막 그런 그 남장로교와의 관계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침례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남도는 어떤 초기 선교사들의 협력적 관계에서 출발된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선교부와 침례교 선교부가 충청남도 지역에 이제 선교 거점을 이제 확보하고 선교를 시작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찍이 기독교나 천주교 등의 종교 문화와 더불어 상업과 교육이 발달한 곳 강경. 여기는 1912년도까지 전라북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912년도에 충청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였기 때문에 남장로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에 그게 감리교하고 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 최초 침례교회는 1895년에 폴링 선교사가 서울에 와 있는데, 여기 강경에 그 지병석 씨라고 이분이 서울에 다니면서 포목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 만나서 침례를 받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96년 9월 2일 날 옥녀봉 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충청남북도 최초 예배지가 되죠. 충청도 최초의 예배터이자 침례교 첫 예배 장소는 이곳 지병석이라는 사람의 초가집에서 시작됐다. 초가지붕을 타고 울렸을 찬송과 성경 읽는 소리가 100여 년의 시간을 건너와 들리는 듯하다. 예수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먼 길을 떠나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강경이었다. 강경이 묘하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상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식민지 신지대로 들어오면서 강경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쪽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곳을 찾아오게 됐고, 이곳에서 침례교회가 사실상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침례교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거기 첫 번째 그 사역에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폴링 선교사입니다. 폴링 선교사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폴 선교사가 실제로 선교사로 오긴 했지만 목사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또 세례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강경이라는 지리적인 그 요건이 그렇게 감리교, 성결교가 시작된 곳, 성결교가 시작된 곳은 아니지만 성결교, 그 다음에 이 침례교, 그 다음에 남장로교회가 어떻게 보면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좀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침례교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교회의 외형을 갖춰 새롭게 출발한 강경 침례교회. 교단과 교파를 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곳이다. 엘라싱 선교회를 통해 교회를 개척했던 폴링 선교사. 그가 세웠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공주 침례교회. 현재의 꿈의 교회다. 1896년에 와서 이제 폴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공주 지방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주와 강경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교회가 이제 공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됐고, 강경은 강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를 묶어서 본다고 하면 한국의 사실상 침례교회의 출발점, 모태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주는 특별히 선교사들이 거점 도시로 확보하면서 현재의 그 침례교 신학대학이 되어 있는 그 침신대학이 출발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 공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해진 성경 공부 모임. 침례 신학대학교는 성도들의 교육, 특별히 목회자 양성을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전신인 대한기독교회가 1903년 설립한 공주 성서학원을 그 뿌리로 삼고 있다. 그만큼 침례교 선교에 있어서는 공주가 한국의 어쩜 거점, 한국 전체의 거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침례교 신학대학도 공주에서 시작돼서 지금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중부도 우리 남한의 중부권을 이제 벗어나지 않은 채 이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있고 침례교 성장에 주축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침신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공주와 특별히 공주에서의 선교사들의 사역은 침례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신앙의 물줄기는 교육과 예배의 두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배의 중심에 섰던 공주 침례교회.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전해진 복음의 강력한 힘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들 삶의 변화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또 다른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다. 엘라싱 기념선교회는 개인 선교회다 보니까는 재정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때 철수할 때 바로 북감리교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스웨러 이런 선교사들이 이곳에 파송이 되었고요. 1903년에는 맥길 선교사가 이곳에 이제 선교 스테이션을 세움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북감리교 선교지로서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엘라싱 선교회 철수 이후 선교사 역을 이어받은 북감리교 선교사들. 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공주 제1감리교회다. 저희 그 선교사님들은 주로 인천, 서울 쪽에 집중돼서 계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던 차에
1892년이 되었을 때 의료 선교사로 오신 스크랜턴 선교사께서 수원 아래 공주 지역이 굉장히 선교지로서 요충지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역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98년이 되었을 때 스웨로 선교사가 이곳을 담당하시게 되면서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역자님이 파송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1902년도에 오신 김동현 전도사님, 배제학당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어디에다 잡았냐면 오늘날의 이 장소는 아니고요. 지금 그 당시 공주 관찰부가 있던 자리, 여기선 한 100m 정도 떨어진 자리에 초가 한 동을 가지고 첫 예배를 시작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수원 아래 감리교회 공식 첫 파송이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03년이 되었을 때 맥길 선교사님께서, 의료 선교사님이시죠? 맥길 선교사님께서 다시 이곳에 내려오셨고요. 그때 이용주라고 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오셨어요. 한국어를 담당하실. 그래서 그분들이 초가 2동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예배를 이어가셨는데, 그 초가 2동에 있던 자리는 또 그쪽이 아니라 좀 교회 이쪽에서부터 조금 좌측으로 한 50m 정도 떨어진 장소였어요. 거기서 초가 2동 중에 한 동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요. 또 한 동은 맥길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의료, 진료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공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이 충청도 지역 중에서는 거의 가장 빠르게 1903년에 이미 서양 의료진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어서 지금의 영명중고등학교가 1906년에 시작이 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영명학교는 1904년에 샤프 선교사가 내려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걸로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1904년에 내한한 샤프 선교사.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이질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교회와 학교 교육에 헌신했다. 충청 지역의 선교 거점이었던 공주 제1감리교회는 교회의 영역뿐 아니라 학교, 병원, 유치원 등을 운영하며 근대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특별히 샤프 선교사의 아내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영명여학교를 세우고 여성교육에 앞장섰다. 유관순 열사와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이명신 등 많은 민족의 지도자가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낯선 선교지에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남편을 대신해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했다. 충청남도 최초의 근대식 교육시설인 영명학교. 초기에는 누에를 키우는 잠업과 두부 제조 과정 등 농업기술을 가르쳐 생활 향상에 힘썼고 근대 교육을 통해 민족 정신을 일깨웠다. 선교사님들의 이제 활동 영역 속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게 이곳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이제 문명 대취와 더불어서 동시에 생활 개선, 또 나아가서 경제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선교라고 하려는지 교육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 사업에 이제 모체가 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영명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현재 학교의 모습인데, 영명학교의 두 기둥은 신앙과 애국이었다. 신앙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감리교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다. 영명학교는 일제와 한국전쟁이라는 질곡을 거치는 동안 무수한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그로 인해 일제강점기 말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유로 강제 폐교됐다가 그 후 1928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명설 내지는 명선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흥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잠시 가지면서 지금 현재의 이제
영명학교가 되는데 영명학교라는 이름은 1906년에 들어와서 이제 가지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하게 되는 것은 1906년에 윌리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이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샤프 선교사와 그 이전에 이제 그 맥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공주 지역에 이미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분들에 의해서 여기에 그 소위 명설학교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110여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제 이 학교가 지금 현재 공주 지역의 그 사립의 명문으로서 자리를 잡고 또 이 학교 출신들의 많은 그 민족 지도자들이니 혹은 나가서 우리 문단에 혹은 각계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공주는 일제강점기 충청 지역 독립운동의 진원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영명학교가 있었다. 이처럼 영명학교는 캄캄한 시대를 오래도록 비추는 영원한 빛이 됐다. 영명학교를 세우고 이곳을 오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꿨을 이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걸 학교 이름으로 산을 사서 땔감을 사용하고 또 일부는 팔아서 그 돈을 학교 운영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학교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 산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모셔져 있죠. 그 묘가 이제 샤프 선교사의 묘가 이제 저 뒤에 있는 것이고요. 앞에가 이제 윌리엄. 여기에 5기의 무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셋은 사실은 10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당시에는 많이 이제 죽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풍토병이나 전염병들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죽었죠. 어리디 어린 자녀를 차가운 땅에 묻으면서도 그들이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닌 헌신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전시 오정동에 자리 잡은 한남대학교. 한국교회 초기 선교 사역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활발한 교육 사업으로 이어졌다. 저희들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에서 1892년에 우리 한국에 선교를 했고요. 그래서 순천, 군산, 전주 등지에서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북방을 해서 대전까지를 남장로교 선교 그 지역으로 해서 1948년에 린튼, 우리 학교 초대 총장이신데 린튼과 2대 총장 탈메이지 선교사가 대전시 오정동에 땅을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한남대학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22살 약관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48년간 교육과 선교 사역에 몰두했던 윌리엄 린튼 선교사. 장인이었던 유진벨 선교사에 이어 4대에 걸쳐 한국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가문이다. 네, 린튼 선교사가 사실은 호남 지역을 선교한 분으로서 특별히 호남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뭐 전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순천 여수까지 그분의 영역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호남 선교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린튼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이제 여기 충청도권에 이제 대전에 오시게 되는 거는 사실은 대전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거니와
동시에 이제 해방과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치른 다음에 폐허가 된 이 한국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대학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아마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전으로 오시게 되죠. 근데 당시에 대전에는 사실 큰 그 학교들이 없었고 또 특별히 그러한 뜻을 가지고 세운 학교도 없었고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은 린턴 선교사의 생각이 아마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선교사들은 외형의 복구와 내적인 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교육이라 판단했다. 그 역할을 기독교 대학이 감당했고 그로 인해 많은 선각자들이 배출됐으며 그들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 공교롭게도요, 대부분의 충청권 대학교가 1950년대에 이루어졌던 사실이에요. 대학교로서. 물론 그 이전에 학교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로 발전했다는 사실. 그다음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충청권의 대학들이 대전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바로 피폐해지고 이 땅에 황무해진 그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만 뿌린 것이 아니라 교육의 씨앗도 뿌려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교육의 힘으로 봤다는 사실이죠. 한남대학교 내에 마련된 선교사촌. 학교가 세워졌던 그 당시로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하다. 서양식이 아닌 한국의 건축 양식 그대로 지은 집들이 원형의 모습으로 보존돼 있다.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먹고 자며 학교를 건축하고 학생들을 일깨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여기가 이제 한남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있는 이제 소위 선교사촌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인데 이곳은 이제 해방 이후에 6.25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린턴 선교사가 이 삼남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데 그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남대학이 이제 종합대학으로서의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대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미션 스쿨들이 있죠. 신학대학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만큼 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되어진 일이지만은 선교사들의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또 우리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인재 양성과 그다음에 그 목회자 양성을 위한 학교들이 대전의 속속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때로는 희망에 차서, 더러는 낙심된 채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었을 이곳. 그럴 때마다 선교지 한국과 학생들을 위해 수없이 기도했을 선교사들. 풍토병으로 가족과 동역자들을 잃고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진리의 길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한 진리, 그것은 이 땅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을 밝히는 참 생명의 빛이 됐다.